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던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에게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석 신문전 혐의를 일부 인정해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금액을 낮춰 혹시 모를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에서도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고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 측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뒤에도 김 씨 측은 고가의 선물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직접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돌연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현안 청탁도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석 신문을 앞두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면서도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여전히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냐며 청탁이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끝으로 김건희 씨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투자용이라고 했던 대북브로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이 갑자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진술을 바꾼 과정에서 쌍방울 측에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에 배임으로 입건되셨는데 그에 대한 입장?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3월 쌍방울 측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오피스텔 등 금품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을 북한 고위 인사들과 이어준 대북 브로커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의 대북 사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증언을 뒤집기 시작하며 김 전 회장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당시 재판에서 몸이 안 좋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고검은 쌍방울 측이 지난 2023년 3월 금품을 전달하기 시작한 뒤 안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부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등이 수시로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은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결정할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12개 주의 변호사들과 정부 측 변호사들이 출석해 구두 변론에 나섰습니다. It's the power to regulate foreign commerce. These are regulatory tariffs.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1977년 제정돼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입 규제 권한입니다. 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방침을 밝혔는데 첫 심리에선 이 논리가 적법한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Can you point to any other place in the code or any other time in history where that phrase, together regulate importation, has been used to confer tariff imposing authority? I think our argument goes a bit further than that as an interpretive matter, because if you look at that history, the history of delegation. Could you just answer the justice's question? 또 다른 쟁점은 관세 부과가 이른바 중대 문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원고 측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요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한이라면 애당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나온 1, 2심에선 비상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심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패할 경우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심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엔 결론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그동안 단행된 관세 정책에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대안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관세 정책에 완벽한 제동을 거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